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미술 공간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준비된 미술 공간이 부실공사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실공사라고 국한돼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네. 서울의 아주 소중한 문화공간들로 특히 미술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는 두 군데나 아주 굵직굵직한 미술관 두 개가 생겨났는데 네. 근데 이게 잡음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어디죠? 북서울 예, 일단 북서울 미술관. 네. 이 북서울 미술관이 지난 9월 24일에 개관을 했는데 네. 뭐 강북의 랜드마크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말 그 멋진 그런 건축들을 해줬거든요. 지금 보면은 수락산과 불암산서부터 완전히 동산 하나가 싹 이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런 경관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면적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지하 3층에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면서 아이들까지도 배려한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돼서 많은 네.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미술관이 지금 서울시 건축대상까지 받은 이 미술관이 물이 새고 아이고. 그리고 균열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네. 벌어진다는 건데요. 개관한 지 지금 한 석 달 좀 그렇죠,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네, 예.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특히 이것을 YTN이라고 하는 보도 네. 채널에서. 전문 네.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대상을 줬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건축물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는데 지금 누수가 생겼는데 이 누수를 보면은 네. 이제 굉장히 참 단순한 그런 이유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너무 서둘러서 개관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면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벽면 안에 이제 네. 수도관이 지나가는데 그 수도관이 지나가는 것들을 뭐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긴 수도관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항상 거기를 이렇게 조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서로 연결하는 네, 네, 부위들. 네, 네. 근데 그 연결하는 부위들이 잘 연결이 안 돼서 누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마치 비가 장마가 졌을 때 물이 막 새는 것 같은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것을 10월 달에 이제 보수공사를 긴급히 해서 그걸 잡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누수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누수가 되면 거기 있는 소장품들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미술관에서는 네. 습도 관리가 굉장히 생명과 같은 그런 네. 일입니다. 네.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전시되고 있는 미술품들이 훼손을 당하게 되고 습도가 너무 낮아도 역시 또 뭐 갈라진다거나 하는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를 보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누수 상황이 벌어졌고 심지어 이제 벽이나 바닥에 이제 금이 간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걸 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네. 이 균열이 될 수 있는 그런 마감재를 써가지고 난 거다.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그런 마감재를 안 썼어야죠. 잘 이해가 안 가는 네.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사정을 들어봐야 되는데 실제로 마감을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금들이 생기면서 그 금들이 또 나름대로의 미적인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건데요. 근데 물이 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균열 때문에 물이 새는 건 아니라고 그건 해도 아닙니까? 그래도 보통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들의 좀 눈높이에 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렇게 균열이 돼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1월에서 2월 사이에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것도 네.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변명하고도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몰타를 그렇죠. 채워가지고 네. 다시 마감을 갖다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 계획서부터 완공까지 지금 5년 정도 걸친 네. 야심작인데요. 왜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손님들을 맞은 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예. 상당히 유명하고 소중한 곳인데, 예. 여기 이 서울관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네. 국립현대미술관도 부실공사의 의혹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지난해 8월에 이 공사장에서 화재가 납니다.
근데 4명이 숨지고 그리고 29명 전체 사상자가 나는 그런 큰 사고였어요. 그래서 그것과 네네. 관련돼서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 왜 문제가 있었나 보면 뭐 전기 합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전기 합선이 공사 중에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되죠. 이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오래 시간이 지나다가 뭐가 돼서 합선된다면 몰라도 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건물에서 합선이 일어난다. 이거는 굉장히 그 공사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지하에서 불이 났었던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2012년 10월에 네. 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민주당에서 김윤덕 의원이 네. 이 자료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어. 이미 공사를 할 때 너무 임기 내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공사를 마쳐야 된다. 그런 동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안전 수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사가 되고 있어서 네. 우려스럽다라는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 막판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공사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개관특별전에서 또 잡음들이 나고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계속 눈살이 찌푸러지고 있는 것이죠. 전에 숭례문도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빨리 하라 그래갖고. 예. 개관 특별전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무래도 그 참여 작가들이 대부분의 이제 특정 대학 출신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거였죠. 관장과 같은 대학을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관장이 같은 당 나올 수도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같은 대학 나올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관장이 방금 그 전까지 관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바로 그 대학의 미술관 관장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대학에 아무래도 그 대학 미술관이다 보니까 그 대학의 그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많이 알고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그 개관특별전을 준비한 게 아니냐. 또 개관특별전의 큐레이터도 역시 그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총 38명 중에서 27명이 그 대학이라면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11월 말서부터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가 있었고 지금 12월 9일에는 미술 평론가들도 항의 성명을 갖다 내기도 했어요. 뭐 심각한 문제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조치를 한다고 TF도 만들어 보겠다. 미술계 네. 소리를 많이 듣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미술계의 분노가 잘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갑자기 선정된 작품이 갑자기 누락되고 예. 또 바뀌고 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건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해프닝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네. 그 큐레이터가 자기 네. 소신에 따라 작가를 선정했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38명 중에서 시대 정신을 담은 작가가 27명이 그 대학 출신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개관을 앞두고 작품 2개가 빠집니다. 전시장에 세워져 있다가 네. 철거가 돼요. 갑자기요. 예. 그 철거된 작품들은 그럼 그 대학 출신이 아닌가 보죠? 그건 아닌데요. 이목상 화백이라고 네. 이분이 출품하게 된 작품은 고 문익환 목사님이 철조망을 넘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그린 아주 따뜻한 그림입니다. 통일 문제를 그리신 그렇죠. 거군요.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누락이 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이강호 화백의 생각의 기록이라는 작품이 또 누락이 됐는데 이 작품은 언뜻 봐서는 이제 고문을 당하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연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두 작품이 민감한 작품이 빠졌어요. 근데 이 작품만 빠진 게 아니라 네. 봤더니 이 설치 작가 중에서 장영의 중고음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네. 이 작품에서는 빨갱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글씨 중에 가운데 글씨가 X로 표시가 돼서 다시금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뭐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의 네. 개관을 기념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녀가셨는데 네. 그걸 앞두고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면서 더더욱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인사 문제도 구설수에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술관 관장으로 계시는 장영애 관장님께서 네. 전에 있던 그 미술관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분명히 공채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의 뭐 그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공채를 했는데 이렇게 하필이면 같이 네.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 대학 출신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미술관 측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용 절차를 했다라고 하지만 구설수에 오르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공격으로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 국립현대미술관 또 뭐 일각에서는 귀족관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이게 북서울미술관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북서울미술관은 거기 안에 그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예. 많이 배치하면서 네. 실제로는 생활 속의 미술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국립현대미술관은 가보면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그 아트숍이 있어요. 근데 아트숍에 물건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자그만 그 엄지손가락만한 조각이 65만 원, 네. 또 그릇 하나가 100 몇만 원 이렇게 가격이 잡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아트숍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 관람객들에게 미술품을 좀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끔 하려고 좀 더 싸고 질 좋은 그런 그 미술품들을 많이 갖다 놓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너무 고급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거의 발걸음이 없다는 없는데.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시장들이 너무나 깔끔하고 이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네.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품격 있게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마음 놓고 허리띠를 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더라. 이런 네. 지적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귀족관이 아니냐.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수렴해서 정말 우리 관장님께서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면서 거듭나기를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이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어떤 전시회가 열리면은 입장료가 상당히 비쌉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그건 천차만별입니다. 전시회에 네. 따라서 다른데요. 네. 뭐 그 특별한 기획전들은 무료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그런 공간이 생긴 거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 공간 보세요. 그 북촌으로 올라가는 어귀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쪽이 완전히 미술관, 갤러리, 촌들로 다시 거듭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네.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많은 구설수들 좀 진통으로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현명하게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셨으면 이 하여튼 좋겠습니다. 그 예술이라는 것이 접합된 곳인데 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 뭐 현대문학지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시대에서는 좀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렇죠.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술, 문화,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지난하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어디나 그렇게 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치적인 이야기 자체가 작품 활동으로 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기록들, 예술로 기록된 것들이 후대에는 그 시대를 복원하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다양한 상상력들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예술 작품으로 투영되어 있는 그런 정치나 사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사회의 어떤 현상들이 예술품 예. 안에 담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시각들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비문화적인 사고방식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예술을 통해서 사회가 비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네. 문화적인 강국이라는 네, 뭐 생각들을 좀 아무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그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